안녕하세요. 오늘 PLC를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저는 9년차 제어 엔지니어로 현재 국내 EPC사에 재직 중입니다. 닉스 엔지니어링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가진 PLC에 대한 경험을 공유드리고 또 제가 가진 PLC에 대한 지식을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려한 대상은 첫 번째로 제어 엔지니어 직무를 고려하고 있는 대학생, 두 번째로 플랜트 관련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타 공종 엔지니어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상을 이 대학생분들이 많이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제어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두에 그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. 이 제어 EPC에서 제어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닉님께서 이전에 올리신 영상 중에 EPC 전기 제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. 거기에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. 저는 그 중에서도 제어 엔지니어,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드라마 체르노빌의 한 장면인데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좀 더 쉽게 제어 엔지니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드라마에서 보시면은 이 원전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이 컨트롤룸 안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뭔가를 제어하고 그리고 그 제어에 대한 결과로서 그 피드백, 어떤 계기의 상태들을 이 컨트롤 룸 안에서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원전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. 그게 이제 EPC에서 제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EPC의 제어 엔지니어가 이런 걸 직접 만들고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를 다 설계하진 않죠. 어, 이건 이제 벤더의 영역이 있는 거고 또 제어 엔지니어로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건데 주로 EPC의 제어 엔지니어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양과 그 도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리뷰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EPC에서 이런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? 대학 전공 관점에서 보자면은 일단 전기전자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 역시 전기전자를 전공했고요. 전기전자를 전공하면은 아무래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최근에는 이 플랜트의 어떤 디지털 트윈 이슈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이슈들 때문에 컴퓨터 공학 전공자가 이 직무를 또 수행하면은 많은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또 뿐만 아니라 화공 전공하신 분들도 제어 엔지니어로 이 시스템을 다루는 제어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제어 엔지니어가 필요한 역량 중에 이 컨트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거든요. 근데 화공 화공을 전공하신 분들은 우리 화공 플랜트에서 뭔가를 제어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 로직을 설계하고 있는 데 있어서 또 뛰어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여기까지 이 제어 엔지니어, 시스템을 다루는 제어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의 목표는 그겁니다. 이 PLC의 기본적인 구조와 PLC의 정의를 알아가는 것. 그게 오늘 영상의 목표고요. 지금 보는 이 화면은 제가 구글에서 PLC 캐비넷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.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 PLC 캐비넷을 보면은 과연 뭐가 PLC지?
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이 안에서 어떤 것이 PLC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 PLC에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며 어떤 흐름으로 제어가 되는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아가는 것. 그게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. 챕터 1에,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챕터 1이에요. 챕터 1의 목차를 간략히 보겠습니다. 총 5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. 첫 번째로 PLC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다음에 알아볼 것입니다. 그 구조 안에 그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첫 번째로 PLC의 정의입니다. 이 화면에 가득 찬 텍스트를 보면서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텍스트로 뭔가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가 지금 정의에 대해서 논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없이는 정의를 논하기 어렵겠죠. 그래서 이 영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정의를 내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이 간결한 문장에 꼭 필요한 단어를 포함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정의가 PLC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좀 많이 찾아봤어요. 찾아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제가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발췌해 왔는데요. 출처는 여기입니다. 이 책에 있는 내용에서 가져온 거예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로 그 제조 공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견고화된 산업용 컴퓨터다.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높은 신뢰성과 그리고 쉬운 프로그래밍, 폴트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. 그런 이 말인즉슨 PLC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 높은 신뢰성과 쉬운 프로그래밍 그리고 프로세스 폴트를 검출할 수 있는 능력, 이게 이제 PLC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잘 작성된 PLC를 정의하기에 아주 적합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PLC는 견고화된 산업용 컴퓨터다. 왜 PLC는 견고함이 필요할까요? 왜 견고해졌을까요? PLC는 24시간 동안 제조 공정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합니다. 한번 동작을 시작하면 함부로 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끄게 된다는 것은 공장을 멈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.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동작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PLC가 한번 개발되고 나면은 환경 적합성 테스트들을 받아요. 그 뭐 항온항수 테스트라던가 어떤 내진동 테스트, 내전압, 그리고 뭐 전자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는지 테스트를 받고 그거에 대한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거죠. 그 이유가 PLC가 적용되는 제조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. 이 PLC는 뭐 사막에 있는 그 어떤 플랜트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앞서 봤던 그런 원전과 같은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. 적도를 오가는 선박에도 탑재될 수 있겠죠. 아주 뜨거운 곳.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심해를 다니는 잠수함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PLC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해서 설치 환경을 고려한 어떤 견고함이 필요합니다.
왜냐면 24시간 동안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PLC가 왜 높은 신뢰성이 필요할까요? 우리는 PLC의